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이브 미니진 간 분쟁 관련해서 그중에서 주주간 계약서에서 중요한 쟁점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미니진 하이브 간의 소송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소송이 어떤 게 쟁점이 됐는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 1월에 미니진이 하이브에 입사를 하고요. 2021년 11월에 하이브가 100%로 어도어를 설립합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설립한 회사예요. 미니진이 대표이사로 영입이 된 거죠. 영입이 되면서 지분 스톡옵션이랑 풋옵션 약정이랑 이런 상여금 조항 그런 약정이 있었던 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에서 2023년에 유진스가 데뷔를 했고 되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23년 3월 27일에 하이브가 원래는 스톡옵션 이런 약정이었었는데 주식을 줍니다. 18% 그리고 지인까지 합해서 미니진 측 20% 주식을 이제 싸게 매각을 했죠. 그러면서 주주간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2023년 4월 25일에요. 원래는 그 어도어가 하이브가 설립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 등기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 하이브가 선임한 하이브 측 사람이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었었는데 2023년 4월 25일에 미니진이 선임한 사람으로 다 이사회가 전격 교체됩니다. 미니진 사단으로 알려진 신동훈 부대표, 김혜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제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면서 이사회가 다 미니진 측 사람으로 구성이 된 거죠.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엄청 위험한 결정이었죠. 그러니까 8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장악하고 있지만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사회의 결정권을 미니진한테 넘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되게 파격적인 결정이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뒤에 이제 막 소송도 하고 이렇게 된 게 또 이런 구조에 기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좀 설명하자면요.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개념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어도어는 누구 회사죠? 80% 지분을 가진 하이브 회사죠. 그리고 미니진이 20% 지분을 가진 소수 주주이자 이제 대표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거기다 나아가서 이사회를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하는 거, 그리고 합병하는 거 이런 되게 중요한 회사의 경영 구조와 관련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요. 등기이사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를 등기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등기이사가 3인 이상 있으면 이사회라는 기관이 결정되는데 주주총회만큼은 아니지만 좀 덜 중요하지만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거,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선임하는 거, 대표이사 해임하는 거, 신주 발행하는 거를 이제 이사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소유는 이제 주주가 하는 거고요. 하이브가 하는 거고요. 이때 경영은 이사회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는 되게 독특하게 멀티 레이블 구조를 도입해서 각각의 그 자회사를 이제 설립은 해서 소유를 하지만 그 운영은 그 영입한 대표 그리고 원래 아티스트에게 그 경영을 맡기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도어도 하이브가 소유는 하고 있지만 경영은 미니진한테 맡겨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 구조에서 이게 잘 운영이 되면서 사실 시너지도 내고 잘 좋은데 분쟁이 생기게 된 거죠. 이런 구조에서. 이걸 좀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2023년 12월에 미니진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주간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마도 유진스가 너무 잘 됐으니까 이제 보상적인 부분이 좀 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024년 3월에 하이브의 다른 멀티 레이블 중에 하나인 빌리프 랩에서 아일릿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미니진이 아일릿과 관련해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이브 측에. 그리고 유진스와 차별 대우 문제, 카피 문제 이런 문제를 막 제기를 했고요. 이어서 2024년 4월 22일에 이제 어도어 측에서도 감사를 하게 돼요. 감사를 해서 뭔가 미니진이 회사에 해야를 가하는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하이브가 미니진 대표이사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진과 하이브 간에 처음 소송이 일어난 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소집 청구를 했는데 미니진이 소집 청구를 안 해주니까 하이브가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또 소송이 진행되게 됐냐면 원래 하이브는 8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소유자긴 하지만 지금 이 회사의 경영은 미니진이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이브는 미니진을 이제 해임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미니진은 해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이제 사내이사로 해임하거나 아니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서 해임을 해야 되거든요. 미니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내이사이자 이사회에서 선임한 대표이사예요. 그 상황에서 미니진을 해임하는 방법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해임시켜버리면 자동으로 대표이사도 해임돼요. 아니면 사내이사는 남겨놓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면 이제 대표이사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일단 주주총회에서 미니진을 사임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청구를 한 건데, 근데 이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을 해요. 그리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 소집을 하는 행위를 실제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미니진은 자기를 해임하는 안건의 주총을 열고 싶지 않을 거니까 협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 되게 하이브 입장에서 내 회사인데 내가 주총을 못 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24년 4월 25일에 하이브가 법원에 미니진 해임권을 이결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고, 이 소송은 하이브가 이제 이겨서 5월 30일자로 이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는데 24년 5월 7일에 미니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이 주주총회에서 미니진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처음에는 하이브가 미니진을 해임하는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한 거고요. 법원에서 열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진이 이 주주총회 여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하이브 너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서 내가 해임 사유가 없으면 나를 해임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주주총회에서 하이브 너는 해임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마. 이렇게 소송을 했고요. 이 소송 결과 미니진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아마 이 소송이 이긴 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미니진이 이겼다. 미니진 하이브 간의 분쟁에서 주도권을 미니진이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소송이 이겼다고 해서 미니진 대표가 사실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긴 했습니다. 이 소송을 이겼어요. 이 소송을 이긴 거는 왜 그랬냐면 주주간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사유를 보면 주주간 계약서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5년간 대표이사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의 행사할 의무가 주주간 계약서상 있습니다. 하이브는 해임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해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그 가처분 소송에서는 해임 사유가 있다는 거는 하이브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요 시점에서 확인한 것까지는 충분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입증 책임이 하이브에 있는데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니진이 M&A 얘기도 나오고 그 카톡 같은 내용, 대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그거는 회사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일 수는 있지만 배임이나 위법 행위까지는 아니다라고 봐서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랑 면밀한 심리를 거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가처분 사건에서는 사실 해임하는 걸로 의결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미니진 편을 들어주게 됐죠. 그래서 5월 30일에 원래 열기로 했던 그 주주총회는 열렸고요. 그 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해임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 해임을 하면 200억에 이제 돈을 내라 이런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해임을 못했고 대신 그 처음에 이 사회가 미니진과 미니진 선임한 나머지 2명,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됐었는데 미니진은 해임 못했지만 나머지 2명은 해임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해임을 했고 하이브 측 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해서 그러니까 미니진 1대 하이브 3 이렇게 3대 1의 이사회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사회가 이제 그 하이브 측의 이사로 구성이 바뀌었죠. 네, 이사회를 이제 다시 하이브가 장악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니진은 이 당시까지에는 이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나서 7월 8일에 하이브가 미니진에게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법원에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소를 청구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미니진이 풋옵션 행사하고 해지하고 사임하고 요거 말씀드렸었는데 7월 8일에 하이브가 먼저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지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지가 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소를 청구한 상황이고요. 이건 지금 이제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 대해서 미니진은 해지 사유가 없다라고 다투고 본인이 오히려 상대방이 하이브의 잘못으로
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해지 통보를 뒤에 하게 된 거죠. 소송을 했고요. 근데 8월 27일에 하이브는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김주영 신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됐습니다. 이 소송을 또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하이브는 주주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5년 동안 보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희진은 여기서 대표이사로는 해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희진이 9월 13일에 본인을 다시 대표이사로 재선임할 걸 청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거는 10월 30일 이사회에서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도록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해야 한다고 청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지금 하이브가 지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주관 계약서에서 하이브는 민희진을 5년간 그 대표이사 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 네가 선임한 이사들한테 나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라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라고 해. 이런 걸 청구한 거예요. 이거를 청구를 했는데 이거는 각하됐습니다. 각하는 아직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기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졌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하이브의 의무가 아니라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 보고 이렇게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이브가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사들 입장에서는 이사가 대표이사 선임하냐 해임하냐 이런 결정은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거지 이걸 하이브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신청에 이익이 없어서 각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30일에 민희진 대표이사 재선임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희진은 이미 해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다 재선임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이제 없게 됐고요. 그 뒤에 이제 11월 해서 빌리프 랩의 경영진도 고소하고 50억 손해배상 청구도 했고요. 민희진이 하이브 경영진도 고소하고 또 빌리프 랩에서도 민희진을 상대로 소송하고 서로 이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서로 되게 치열하게 공방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주간 계약이 누구의 규칙사유로 해지가 되었는지 하이브가 처음 한 해지가 적법한 건지 아니면 민희진이 나중에 한 해지가 적법한 건지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해지라는 게요. 이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제 파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지권이 인정이 돼야 되고 해지권이 인정되려면 해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해지 사유가 있거나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민희진 하이브 간 계약서에서는 해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귀책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이렇게 위반했을 때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이브냐 민희진이냐 누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을 했냐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 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지가 누구의 기책사유로 이제 해지가 됐냐에 따라서 민희진이 풋을 하고 나오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민형사적으로 여러 가지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이 소송은 아무래도 지금 연말에 휴정기이기도 하고 해서 내년 2025년 한 아니야.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1심이 나오는데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합의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거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 거의 확정되는 데는 2,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송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은 지분율 그리고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분율이 하이브가 80이잖아요. 80대 20의 구조에서 80은 사실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까지, 그러니까 정관 변경이나 합병이나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분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선임할 수 있고 이사 해임할 수 있고 이 모든 거를 다 결정할 수 있는 지분율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경영권은 하이브에게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분쟁이 됐던 거는 사실 다 주주간 계약 때문인 거예요. 하이브 측에서 이게 이 분쟁의 씨앗이 됐던 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사회 구성을 100% 민희진이 선임한 사람으로 했던 거, 그게 좀 너무 믿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사회도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독립경영을 보장한다고 해도 그건 대표이사로서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정도지, 이사회를 전원 민희진이 선임한 자로 구성했던 거는 조금 이 일을 좀 어렵게 푼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다 뭐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이사회를 다시 뭘 바꿀 수는 있긴 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주간 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주간 계약은 양측이 아마 그 변호사 선임해서 엄청 고민해서 협의의 결과물로 이제 그렇게 쓴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명확하게 이런 경우도 대비해서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이 법 체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계약을 기본적으로 체결한 대로 지켜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